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쓰여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장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데요. 자, 그런 문장들의 어떠한 하나의 그 덩어리, 한 블락을 반복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보통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이터레이션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recursion, 재귀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일종의 반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또 for 문장을 사용을 해서 for loop이라고도 했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반복을 이제 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이터레이션에 추가해서 while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while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while문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reassignment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되는데 앞에서 뭐 reassignment가 전혀 뭐 등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reassignment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reassignment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while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변수의 어떤 값을 할당하는 것을 assignment, 할당문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reassignment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할당을 다시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x라는 베리어블에 5를 할당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x라고 하는 이 베리어블은 5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자, 이미 이러한 베리어블 x가 할당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할당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reassignment가 되는 겁니다. 자, reassignment가 일어나게 되면 이전에 있던 값이 얼마가 됐건 그 값을 이제 가리키고 있다가 새로 assignment가 일어나면 새로운 값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reassignment를 이제 수행하고 나서 x라는 베리어블이 가리키고 있는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x를 타이핑을 해보면 7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이전에는 이제 x라는 베리어블이 없다가 처음 여기서 x라는 변수가 할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한다면 아래에서 이제 reassignment가 일어났는데 reassignment가 일어나는 과정을 변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state diagram이라는 것을 그렸었는데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이 reassignment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x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변화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 x에 5를 할당을 할 때는 x가 5라는 값을 이제 가리키고 있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reassignment를 하게 되면 7이라는 값이 뭐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값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것은 이제 화살표가 끊어집니다. 가리키고 있는 게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reassignment가 일어나면 이전에 있던 값이 뭐 얼마가 되었건 그 값은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고요. x는 새로운 값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assignment를 할 때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assignment를 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equality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equality 기호를 사용을 할 때 수학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프로그래밍,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그 다른 차이점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학에서의 이 등호라고 하는 기호는 symmetric rel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symmetric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와 B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참이라면, 이것을 이제 대칭적으로 바꾼, 즉 B와 A를 바꾼 것도 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시메트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등호, 수학에서 등호, 등식은 시메트릭합니다. 하지만 그 파이썬에서 이 등호를 사용을 해서 어사인을 할 때는 이러한 시메트릭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는 이제 A라는 어떤 미지수, 우리가 그 문자가 있다고 할 때 A와 7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나 7과 A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메트릭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A는 7이라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7이라는 변수를 이제 A 할당을 이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할당문이 이제 수행이 되고 나면 A는 7을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하지만 7과 A의 순서를 바꿔서 쓰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7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A를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이제 시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값을, 다른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한번 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네, 지금 A는 7이라고 하면 어사인이 일어나겠지만, 7은 A라고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cannot assign to literal 이라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즉 7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어사인을 못한다 라는 그런 오류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원래 그럼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이러한 이제 차이점, 시메트릭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차이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학에서는 이제 등호와 관련된 어떤 명제가 있다면 그 명제는 한 번 참이면 계속 참인 것이고요. 한 번 거짓이면 계속 거짓이 되는데, 파이썬에서 어사인먼트 스테이트먼트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변수를 같게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코드가 더 진행이 되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하나 살펴보죠. 자, A에 O를 할당을 하고요. B에 A를 할당을 하는데, B에 A를 할당한다는 뜻은 A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이제 B에 할당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 실행하고 나면 이 상태에서는 A와 B가 동일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A에 다시 리어사인을 해서 3을 할당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A가 가리키는 값과 B가 가리키는 값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죠. 즉 중간에 한번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문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 B를 이제 확인해 보면 A와 다른 O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나타내 본다면, 처음에 A에 O를 할당하고 나서의 이제 모습은 A가 O를 가리킬 것이고요. 그리고 B에 A를 할당을 이제 하고 나서는 B가 O를 가리킵니다. 같은 O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세 번째 리어사인을 하게 되면
여기가 없어지고 끊어지고 A가 3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A는 3을 가리키고 B는 5를 가리키기 때문에 A와 B는 다른 값을 가리키게 되고 동일한 값이 이제 더 이상 아닌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리어사인먼트의 이제 특성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업데이트를 할 때 이러한 방법을 리어사인을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리어사인을 이제 사용하는 아주 흔한 그러한 방법 중에 이제 업데이트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쓴 문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은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이죠. 즉 x와 x 더하기 1이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명제가 될 텐데요. 지금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이제 항상 이 equal 심볼이 equal이라는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할당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상수값일 수도 있고 어떤 값을 가진 어떤 함수, 펑션 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합한 적당한 익스프레션이 될 텐데요. 자, 그런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값이 어떻게 되는지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값을 이제 x의 할당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현재 x가 어떤 이제 값을 가리키고 있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 3. 그러면 이러한 할당문이 나오게 되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계산을 값이 얼마인지를 찾게 되는데요. 지금 x가 현재 3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xy를 더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4를 할당을 이제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x가 처음에 3을 가리키고 있다가 4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재 x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활용해서 오른쪽의 값을 계산하고 오른쪽 식을 계산하고 그 식의 값을 다시 x에 할당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현재의 x 값을 활용해서 x의 값을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업데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x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값을 이제 먼저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1을 더 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x 더한 결과값으로 x의 값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문장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먼저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x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가리키고 있는 값이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문장을 이제 실행하기 전에 이전에 x라는 베리어블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x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이전에 x를 내가 할당을 이제 한 상태고, 즉 x라는 변수를 이미 만든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문장을 우리가 이와 같은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x라는 베리어블이 생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하는 문장은 x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라는 형태의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한번 실제로 코드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은 x라는 변수가 그 위에 뭐 있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 그 x가 값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면 x는 지금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x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x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x라는 변수가 미리 그 전에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0이면 0, 7이면 7, 뭐 8이면 8 같은 값이 미리 이제 할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할당을 하고 이러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바로 이어서 나올 필요는 없지만 업데이트 이전에 x가 이미 존재하는 그런 생성된 변수여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실행해 보면 처음에 x에 0이 할당이 되고 그러면은 현재 x 값에다가 1을 더 더해서 새로운 x 값을 하기 때문에 x가 1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값에서 얼마만큼을 더 더할 때 우리가 이런 업데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한 업데이트 중에서 일단은 그 얘기를 마저 끝내도록 하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변수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변수를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한 것입니다. x가 처음 값을 이제 0으로 갖도록 초기화를 이제 한 것이죠. 자, 증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만큼 추가하기 위해서 현재 값보다 1만큼 늘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봤던 이러한 코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업데이트를 하되 1만큼 이제 감소하도록 현재 값에서부터 1을 이제 빼는 그런 것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하되 x equal x 빼기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그 어사이먼트는 초기화를 위해서 한 것 뿐이고요. 하나만큼 증가시킬 때 혹은 하나만큼 감소시킬 때는 이러한 방식의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를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코드를 잠깐 확인을 해보죠. 코드로 자, 지금 x가 지금 5번 여기 있는 셀을 지금 실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기 값이 0이었다가 1만큼 증가하는 거. 그래서 x가 1이 나왔고요. 또 물론 이제 반대로 하나만큼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큼 늘릴 때 그 이와 같은 업데이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줄여서 다음과 같이 플러스 이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x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나서 x 플러스는 1을 했을 때 1만큼 늘어나서 x 값이 1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큼 추가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는 1이라고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값에서 한 12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 추가하고 싶은 값을 쓰면 됩니다. 플러스는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x 값에 오른쪽에 있는 값을 더 추가하는 것을 간단하게 줄여 쓴 문장입니다. 자, 비슷하게 빼는 것도 x는 9라고 하고요. x 이렇게 하면 현재 값에서 1만큼
감소시키는 그러한 문장을 간단하게 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x는 x 빼기 1 이라고 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뭐 8 바꾸면 이제 x는 x 마이너스 8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크리먼트 혹은 디크리먼트를 할 때 쓰는 연산자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면 쉽게 문장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우리 어사이먼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업데이트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while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iteration, 반복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iteration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반복이라고 repetition이랑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반복이라는 표현을 영어 표현을 쓸 때 iter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iteration, 일종의 반복을 이제 살펴본 것 중에서 recursion, 재귀를 사용을 해서 recursion을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함수로 지금 카운트다운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그러한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recursion이 아니라 while문을 바꿔서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recursion을 사용을 했던 것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코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recursion을 사용한 countdown이라는 함수는 n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제 폭탄이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blast off라고 출력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n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n을 하나 감소를 시켜서 다시 countdown이라는 이제 그런 함수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래서 countdown 뭐 3 그러면 이제 3이 출력이 되고 2가 출력이 되고 1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폭발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while문으로 바꿔 쓴 건데요. 지금 우리 앞에서 작성한 countdown, recursion을 사용한 countdown은 기본적으로 n을 하나씩 감소시켜 가면서 출력을 하다가 n이 0이 되는 순간에는 출력을 하지 않고 숫자를 출력하는 대신에 blast off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while 문장을 사용해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파라미터 n이 이제 입력이 되면 그 다음과 같이 n이 0보다 큰가 라는 이제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while문은 이 조건이 참이 되면 while문의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 조건이 참이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현재 n 값을 프린트를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업데이트를 해서 n의 값을 하나만큼 줄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지난번에 recursion을 사용했던 countdown과 동일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는 그 while문의 body가 다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loop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while 문장도 for 문장과 동일하게 그 내용을 이제 그 실행을 하고 나면 그 body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for문의 body를 실행하고 나면 for문의 그 가장 처음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while문도 while문의 body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body를 수행이 다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n을 하나 감소시켰으니까 n 값이 변화가 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보다 크게 된다면 다시 또 이 문장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3을 우리가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처음 3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n이 2로 바뀌고 올라가서 2는 여전히 0보다 크므로 2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가 하나 줄어들어서 1이 되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1은 여전히 0보다 크니까 다시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이 조건이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되면 while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while문이 종료가 돼서 그 문장 다음에 있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즉 카운트다운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자, 이러한 그 문장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while문인데요. while문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문장을 보면 그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마치 이제 영어의 문장 같이 읽으면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n이 0보다 큰 동안은 뭐뭐뭐 해라 라는 이제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n이 0보다 큰 동안에는 n을 출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n을 하나를 이제 감소시켜라.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조건이 이제 그 거짓이 되면, 즉 n이 0보다 같거나 작게 되면 이제 while문이 끝나고 blast off를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while문이 이제 앞에서 루프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루프가 어떤 식으로 그 순서대로 그 진행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while문 다음에 있는 조건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만일에 이제 거짓이 되면 자, while문이 종료가 되고 while문 아래쪽에 있는 문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이 참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body라고 불렀는데 while문의 body를 순서대로 실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 끝나면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while문의 body가 끝나면 이제 while문의 처음 헤더로 다시 옮겨가고,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조건이 바뀐,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진행을 하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루프라는 표현을 for문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while문을 사용하는 방식도 for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즉 마지막에는 콜론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의 body는 인덴테이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for문도 그랬었고 함수의 정의도 그랬었죠. 함수의 정의도 콜론으로 끝나고 인덴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수 안에 있으면서 while문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인덴테이션이 순차적으로 2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 조금 전에 이제 while문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어떤 조건을 생각을 하고 while문의 body가 있었는데요. 자, 어떤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하고 참이면은 이제 body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멈추려면 처음에는 이 조건이 참이었다가 언젠가는 거짓으로 바뀌어야지만 이 while문이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조건이 참이면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infinite loop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infinite loop는 리커전에서도 infinite recursion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처럼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조건이 참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을 하면서 이 조건이 거짓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요. 어느 단계 이후에는. 자, 그렇게 그 참거짓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body 내용 중에서 어딘가에서 조건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바꾸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body에서 이 조건과 관련된 그 조건을 이제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변수가 body에서 결코 바뀌지가 않는다면 그 while문이 무한히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infinite loop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카운트다운의 경우에는 infinite loop에 빠지지 않고 유한번 만에 종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앞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있는 게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까요? 네. 자, 그 n이라고 하는 값이 어떤 값이든 이제 들어올 텐데요. 이제 문자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걸 비교하면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숫자가 들어온다면, 자, 첫 번째 n이 0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 들어온다면 처음에, 그러면 이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이 되니까 바로 종료를 합니다. 두 번째, 그렇지 않은 경우, n이 0보다 큰 값이 파라미터로 이제 입력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조건이 참이지만 그 while문의 body에 일시 감소를 하는 것이죠. 즉, 양수의 값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유한번 감소를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유한번 만에 0보다 같거나 작게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러한 그 카운트다운이라는 함수에 있는 그 while문이 유한번 만에 반드시 그 종료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가 이렇게 종료를 유한번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따지는 것이 쉽게 따지는 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게 조금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 다음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sequence라는 이름의 함수는 n을 이제 파라미터로 하는데요. n이 1이 아니면, 이제 1이면은 이제 while문이 그 반복을 안 하는 거고요. 1이 아니면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1이 아니면 그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if문을 보니까 n이 짝수이면은 n을 반으로 줄입니다. n을 나누기 2 해서 그 결과로 n의 값을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n이 홀수면 3을 곱하고 1을 더한 값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n을 이제 처음에 이제 3을 이제 입력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처음에 3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while문이 이제 반복을 할 텐데요. 자, 처음에 3을 출력을 하죠.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 3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값을 업데이트를 좀 다르게 합니다. 자, 3은 홀수니까 3을 곱하고 1을 더하면 10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죠. 자, 그러고 나서 n을 갖다가 n 1이 아니니까 10은 n을 다시 출력을 하면 이제 10을 이제 출력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고 나서 10은 짝수니까 반으로 줄어들어서 5가 되고 올라가서 1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라고 출력을 하겠죠. 자, 5는 다시 홀수니까 3, 5, 15 더하기 1, 16이 되고요. 16은 짝수니까 반으로 이제 바뀌어서 8, 그 다음에 또 8은 또 짝수니까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2 였다가 이제 2도 짝수니까 1로 바뀌고 이제 드디어 이제 1이 됐기 때문에 그 while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까지 이제 출력이 되고 이제 종료가 될 텐데요. 지금 이러한 그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와는 달리 그 앞에서는 카운트다운은 계속 n이 하나씩 하나씩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값이 늘어나기도 하고 값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값이 늘어나기도 하고 값이 줄어들기도 하다가 이제 2단계부터는 계속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1까지 감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while문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아주 뭐 간단하게 항상 줄어든다, 항상 감소한다 라고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멈추는지 유한번만에 하는 것을 좀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n이 2의 거듭제곱 형태라면 유한번만에 멈추는 것이 보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2의 k제곱이 짝수니까 그 다음에는 2의 k-1제곱으로 이렇게 가다가 2의 제곱 2 그러다가 이제 멈추겠죠. 1이 되면서. 그래서 이러한 2의 거듭제곱이 입력이 되면 이제 유한번만에 멈춘다는 것이 보장이 되지만 거듭제곱이 아닌 뭐 일반적인 그 값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3처럼 어떻게 될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개의 정수를 우리가 입력을 해보면 유한번만에 그 종료를 대부분 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든 정수에 대해서 유한번만에 이것이 종료가 된다, 즉 유한번만에 1로 바뀐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아무도 증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컬레츠 컨젝처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while문이 종료가 되려면 유한번만에 이제 종료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런 걸 보장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항상 유한번만에 종료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하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컬레츠 컨젝처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양의 정수 n에 입력이 되면 이러한 아까 그런 방식대로 쭉 값이 변화하다가 최종적으로 유한번만에 1이 된다 라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까지 아무도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while문을 이제 연습해보는 한 가지 연습으로 우리가 앞에서 리커전을 사용을 해서 printn이라는 함수를, 즉 어떤 문자열과 그 숫자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자연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문자열을 그 자연수만큼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리커전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while문을 연습해 보는 의미로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주피터 노트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예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print n이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s라는 어떤 문자열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와 자연수를 나타내는 혹은 뭐 0도 포함을 해서 그러한 이제 값을 이제 수를 이제 표현하는 파라미터 n을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이 s를 출력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n-1을 이제 전달을 해서 리커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print n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던 것을 while문을 작성해서 동일한 동작이 되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포즈를 하고요. 한번 여러분 작성해 보고요. 멈췄다가 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define print n이라고 하고요. sn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countdown이라는 함수를 while문을 이용해서 작성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while 자, n이 0보다 크면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n을 하나 감소시키겠습니다. 그러면 n이 0보다 크면 계속 이것이 반복되므로 n이 처음에 3이 입력이 되면 3번 감소가 되면서 이제 n이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3번 출력이 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가 뭐 hello라고 뭐 뻔한 걸 써보고요. 뭐 5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5번 반복해서 hello가 출력이 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리커전을 사용을 할 때보다는 이제 while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함수를 자기 자신을 여러 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커전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while문이나 for문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쉽고 그리고 더 실행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경우에는 리커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while문이나 for문이나 리커전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코드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자, 앞에서 그 while문이 이제 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을 보장을 하려면 while문의 조건에 등장하는 변수들이 while문의 body에서 값이 좀 변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while문 다음에 있는 조건을 생각을 할 때 이 조건은 결국 이 while문의 body를 반복할 조건이기도 하지만 이 while문을 언제 끝낼지 아는 종료 조건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언제 종료를 할지 언제 계속 반복을 할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을 좀 미리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계산을 혹은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쯤 멈추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break 문장입니다. 자, break 문장은 while문 혹은 for문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반복문, 루프문의 그 body에 break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조건에 상관없이 이 break를 만나면 이 while문 전체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break를 만나면 바로 while문 다음에 있는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for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or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했던 형태가 이런 형태였는데요. 자, 여기서 i가 이제 그 0부터 9까지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는 것이었는데, 뭐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가 나오면 10번 반복하기 전에 이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이 for문이 전체가 종료가 되고 for문 다음에 있는 문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러한 이제 브레이크가 종종 우리가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한 가지 예를 하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while문 다음에 있는 조건을 보면 true로 되어 있습니다. true는 말 그대로 항상 참이죠. 따라서 이 조건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 조건만 생각한다면 body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자, 이 코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처음에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습니다. 자, 프롬프트로 지금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보여주고 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길 기다리다가 사용자가 무언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된 값이 line이라는 변수의 할당이 되는데요. 자, 이 입력한 사용자가 이제 키보드로 입력한 그 문자열이 done이라고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break가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렇다는 뜻은 while문 반복하는 것이 멈춘다 라는 것이고요. 자, 사용자가 done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true니까 무조건 실행하는 것,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사용자가 done을 입력하지 않았으면 출력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즉,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계속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무한히 많이 반복을 하다가 사용자가 나 이제 그만 입력할래 라고 done이라고 입력을 하면 반복이 종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브레이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처음에 반복할 때 사용자가 뭐 10번이면 10번, 뭐 20번이면 20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뭐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여러 번 해보다가 이제 종료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종료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조건에다가 뭐 그러한 그 종료 조건을 넣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while문의 body에서 특정한 조건이 만족하면 종료하도록 break 문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실행시켜 본 하나의 example인데요. 사용자가 not done을 입력하면 출력을 하고요. done을 입력하면은 이제 while문이 종료가 되면서 while문 바깥에 있는 이 문장이 이제 출력이 된 것이죠. 자, 지금 이러한 이제 브레이크를 지금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while문 자체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헤더에서만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종료할지 말지 하는 그런 조건을 확인하는 것을 헤더뿐만 아니라 그 루프 안에 어디에서나 조건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도중에 조건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이러한 이제 브레이크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레이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것과 while문의 처음 시작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것과의 좀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종료를 하는 조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while문 안쪽에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종료해라. 종료가 일어나기 위한 어떤 조건을 조금 긍정적인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종료하는 조건을 이제 while문의 헤더에 나타내게 하려면 while문의 헤더에는 계속 반복할 조건이기 때문에 종료 조건을 표현할 때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뭐 특별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 카운트다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종료 입장에서는 n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종료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종료 조건을 카운트다운에서 while문의 헤더에 쓰려면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부정한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을 긍정적인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도 while문 안에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문장 실행하는 것만 잠깐 한번 같이 보고 잠깐 쉬도록 하죠. 자, 여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문장인데요. 여기에 뭐 hello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출력하고 또 인풋을 받길 기다리죠. 또 입력하고 뭐 입력하고 계속 뭐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료하고 싶으면 done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done이라고 쓰고 한 칸을 스페이스바를 띄우면 done이 아니라 done 다음에 빈 칸까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종료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인풋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료 조건은 정확하게 스페이스도 차이가 없이 done이라고 입력을 하는 경우에만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이런 브레이크 문장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른 계산을 할 때 브레이크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